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이 계엄령 얘기를 좀 해봐야죠.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답사를 갔었어요. 난 대학교 2학년이고 가을 답사인데 그 무렵에 대문은 없었지만 서울에서도 뭔가 터지기 직전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위기. 상당히 이거 유신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뭔가 세게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Y7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도 뭐 이것저것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린 국사학과 그러니까 가을 답사를 갔는데 답사를 갔다가 여관에 딱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려고 모이는데 TV에 계엄령 소리가 나서 저게 뭔 일이야. 그때 우리가 어디 있었더라? 그래서 경남 어디 있었어요. 통도사 부근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인데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냥 구경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의 비상계엄. 대학생 소란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신문 기사에도 대학생 소란이라고 나오죠. 연이틀 도심서 시위했다. 부산 동아대생 3,000명이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뭐 3,000명이겠습니까? 5만 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계엄령이란 건 뭘까요? 헌법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비상계엄이 더 센 거겠죠. 비상계엄이. 그런데 비상계엄을 썼어요. 경비계엄도 아니고. 그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럼 법률은 어떤 법률이냐. 이건 유신시대 그 당시 법률을 찾았습니다. 계엄법이죠. 계엄법.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비상계엄은 전시 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함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자, 그런데 이런 거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럼 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이 쳐들어왔나요? 뭐 전시 상황이 벌어졌나요? 학생들이 데모 세게 했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죠. 작년 한 반년 조금 더 넘은 건데 부망쟁 당시의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조치다. 그래서 위반해도 무죄다. 계엄포고령 위반한 거 다 무죄다. 이제 이런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뭘로도 민주적인 가치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과 유신헌법 하의 계엄법에 따라서도 위헌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군수기재사령관이 이제 군수사령관이 하여튼 계엄사령관이 돼서 이제 포고문을 내리고 대학은 문을 닫고 대학은 문을 닫았죠. 그리고 휴업공고가 내려지고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자중자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이 10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신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신 7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7년 주기설을 주장을 하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7년 만에 살고가 터집니다. 12.6 사건에 유신해놓고 싹쓸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5.16 일어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민정이양하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유신을 한 거고요. 유신 때 다시 싹쓸이 했지만 딱 7년 만에 박정희가 총 맞은 거고요. 그리고 광주도 싹쓸이하고 뭐 새시대가 열렸나 했지만 딱 7년 만에 6월 항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뭐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7년, 길어야 10년. 우리 민중들이 참, 그러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신 축하 분위기가 여기 그 유신 7돌을 맞아 여당 의원과 만찬에서 히히하하 술 먹고 이제 웃고 떠들고 있는데 부산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그 가게를 열어서 유신 기염 그날 7년 만에 가게에서 이제 그 계엄령을 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러고 9일 만에 박정희가 총 맞는 겁니다. 이제 집총 군인과 장갑차가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대학생이 도심에서 연이틀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산에는 한급 낮은 위수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위수령이라는 건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그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고 특히 탄핵 때 이거 뭐 계엄령이냐 위수령이냐 그런 거 그 기무사에서 검토했다 해서 특히 논란이 일어나 야 없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마산 창원의 위수령이 선포될 때 보면 정치는 어떻게 돼요? 정적 여야가 다 침묵을 하고 있다. 이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딱 참 상징적이죠. 마산 일어나 위수령이 떨어져 그 선포됐다는 호의를 군인 앞에서 읽고 있는데 자 이거하고 이제 이 마산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인구 숫자가요 마산이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잡혀간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 과격하게 마산에서 붙었습니다. 그거는 마산이 어느 곳이나 다 역사적인 전통을 다 얘기하죠. 광주 가면은 80년 광주 이전에 우리는 광주 학생운동의 전통이 있어 하는데 마산은 뭐가 있습니까? 4.19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3.15 때 마산군 중에 지서를 습격했었는데 역시 이게 19년밖에 안 지났어요. 19년이면 20세기 초반 2000년이 19년 아닙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가령 지금 20대 초반에 뭐 대학생들은 그걸 모르지만 한 40대만 되면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그 3.15 부정선거 때 들고 일어났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땐 7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지금 한 서너 분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도 그때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저 7명 사망자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때 국회의원집을 이제 때려부신 거예요. 근데 마산에 그때 누가 세도가 있냐? 피스톨박 박종규가 있었죠. 박종규가 있었고, 박종규가 이제 그 공업단지를 끌어들여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게 뭐, 마산이나 울산이 공업단지가 들어가기에 입지가 좋았기도 하지만, 좋은 편이죠. 또는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또 뭐가 있냐. 이후락의 고향 울산, 박종규의 고향 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산에 있었던 해인대학이 경남대학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호실장 박종규가 집권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유신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부산대학하고 어디가 더 유신대학이냐, 어디가 더 유신스러우냐, 자웅을 겨룰 정도였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게 박종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12.6 사건이 나면서 이제 12.6 사건이 아니라 8.15 사건, 그러니까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이 유명한 사진 아시죠? 이 유명한 사진에 박정희를 두고 오른쪽에 박종규, 왼쪽에 차지철이 있는 기가 막힌 사진이죠. 이 둘이 경호실장을 계속해서 이제 박정희 전반기, 후반기 경호실장을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이제 마산역 앞에서도 몰려가고, 마산이 이제 훨씬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시위 양상이 훨씬 더 격렬했고,
지금 부마 항쟁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부마 항쟁의 공식 희생자로 인정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마 항쟁 쪽 시민단체나 유족들은 그걸 이제 인정을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있는데 아마 뭐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우리 최성환 위원님 모시고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마 항쟁에서 6월 항쟁 때는 부산에서 이태춘 씨가 첼스턴에 맞아서 희생이 됐고 부마 항쟁 때 또 유치준 씨가 그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18일 날 삼공수 특전예단이 부마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이 삼공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고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또 투입이 됐고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위 금방 진압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부대 투입되고 공수부대가 2시간 작전을 폈다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만에 진압이 되고 나머지는 공수부대의 일방적인 만행이었죠. 지나가는 시민들을 아주 패고 겁을 주고. 좀 뭐랄까요. 이제 이게 부산하고 그러니까 부마하고 광주하고의 차이인데, 그 뒷부분에 광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부대가 이제 이렇게, 도심, 또 탱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민들 겁을 먹고 시민들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관망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일단 그 계엄령 위수경이 선포되고 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이제 도시는 이게 평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더 이상의 시위가 확대되는 것은 일단은 막아놓고서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곧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날의 전두환은 어떤 짓을 하고 있었을까?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